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도요물대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연구를 제가 92년도부터 이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직접적인 현장에서의 연구보다는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어떤 이 현장에서의 얘기를 이때 사회의 이제 그 정책이 어떻게 플러그인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의 가치를 이 사회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주로 정책적인 얘기가 오늘 많이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보편 타당성한 가치 의미에서 과연 AI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라고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몇 가지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의 제일 뒤쪽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은 조금 더 많이 좀 AI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들이 공유되는 게 특히 우리 국내에 있는 도요물대세나 갯벌의 서식지로서의 가치나 어떤 여러 가지의 현황들에 대해서 공유된 게 없어서 조금 아직 AI도 그냥 포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구체적인 걸 제가 넣었고요. 이 그림은 지금 제가 도요새를 92년도부터 삼목도, 신불도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삼목도, 신불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인천공항 밑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92년도부터 신불도, 삼목도 뛰어다니다가 매립이 되고 그래서 강화갯벌에서 석사 논문을 쓰는데 또 강화갯벌도 마찬가지로 영종도에 그 매립의 영향을 받아서 갯벌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아산만 갔다가 아산만도 그 다음에 남양만 간척되고 아산만 갔다가 새만금 갔다가 새만금도 간척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남아서 하는 곳이 제 서천갯벌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논문을 쓰다가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너무나 많은 폭력을 받아오다가 제가 이걸 제가 사진으로 남길 게 아니라 가슴에 남겨둬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산만 여기도 이제 곧 평택항 배후습지로 매립될 곳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남겨두자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 정도 됐는데 제가 원래 이제 유화를 처음 하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서 지금 이 그림을 지금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제 가슴에 남겨두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아산만은 사실 경기도랑 충청도랑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데 이미 충남에서는 이쪽에 이제 베이밸리 사업으로 거의 이제 망가뜨려 가서 제가 이제 경기도 지금 항만개발원은 이제 광역단체로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국토부 가지고 일단 내려왔는데, 제가 경기도 이제 부지사님을 뵙고 계획을 좀 변경해 달라. 그러니까 계획 전체를 매립을 하지 말고 일부 이러한 상황이니 갯벌 일부라도 좀 남겨주십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이제 바로 보좌관 불러서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일부는 남기도록 배우 습지는 일부 남기도록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또 그분 또 지금 또 다른 데 가시고 해서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여기에 도요새가 많이 앉는 곳인데 여기도 곧 매립될 겁니다. 이미 가장자리는 다 아시겠지만 다 이미 뚝으로 다 쌓여져 있어서 언젠가는 이제 곧 매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못 볼 곳이지만 남겨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요새는 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이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0종이 있고요. 국내는 한 20종이 있고, 가장 다 아시다시피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연안 생태계에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동 거리가 한 8,000에서 11,000km 정도 되고요. 이게 벌써 그렇게 됐네요. 2009년, 2007년, 8년부터 이제 알리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제 중간 기착지를 거쳐서 이게, 북방부와 남반부를 이제 오고 가고 했는데, 이제 일부 정도는 이제 논스톱으로 아라스카에서 남반부인 뉴질랜드나 호주까지 이제 바로 날아가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특히 이 친구들은 이동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요 도요새를 이제 연구할 때 있어서 이제 밴딩을 하려고 이제 그물 쳐서
이렇게 잡다 보면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한 친구들을 잡아보면 거의 뭐랄까 피골이 완전 상접했습니다. 완전 가죽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빵빵합니다. 뭐 이제 기름 두께가 이제 지방 두께가 한번 1.5cm 뭐 이상으로 빵빵합니다. 몸무게가 2배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예. 기름으로 예, 축축하는 거죠. 뭐 요런 뭐 이제 어차피 그 뭐 생태를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연료를 이제 지방으로 축축하는 이유가 연비도 좋고 단위 그람당 연비도 좋고 또 여기서 그 이제 발생하는 에너지를 태우고 나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이제 물이 생기는데 물도 사실은 이 다른 그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방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부산물로 물도 2배 정도만 생기기 때문에 이 물을 재흡수해서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그죠 이게 어찌 보면 그냥 포유류는 그냥 배설을 해버리겠지만 이 친구들은 계속 그걸 재흡수해서 이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논스톱 이동을 가능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이제 시스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축축해서 이게 이제 물을 사용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예, 그 적혈구 수치도 또 굉장히 또 다른 새들보다도 단위 그 뭐랄까 예, 용량당 수치도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여기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개 형태도 다양하고 완전 예, 이동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요물대새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제 그 생태계, 즉 갯벌 이런 생태계의 건강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든다면 그런 식이죠.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현재 어떤 새가 많다고, 어떤 도요무리가 많다고 보면 여기에 하위 생태계에 뭐가 많겠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묵은 어깨 도요가 많으면 뭐 조개류가 많겠구나. 또는 뭐 민물도가 많으면 뭐가 많겠구나. 뭐 큰잎뿌리는 알락거리에 맞고 있으면 개가 많겠구나. 그거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먹이 사슬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고착 소비자인데 이 친구들이 정말 이제 강화도에서 강화도나 영종도에서 조사할 때 보면 갯벌 내에서 생물량이 확 올라올 때 그때 이 친구들이 그게 맞춰서 딱 예, 도래합니다. 예, 도래하고 그 에너지를 이제 생물량을 섭취를 해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축적하고 또 이제 이동해 날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고착 소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 또 연안 생태계에 문제가 예, 발생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뭐 국제 협력의 연결고리로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AI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갯벌 생태계에서 도요새가 빠질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달라라고 했더니 좀 그렇게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 마음에 들지 않는데 여하튼 뭐 예, 갯벌이 황폐해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생태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죠, 그죠? 예를 든다면 바다 생태계에서 예, 예,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죠? 사람들이 요 물개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 흰줄박이 이 돌고래가 이제 해달을 잡아먹게 되고 해달 개체수가 급감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 이제 바다 생태계, 하구 생태계에서 다 예, 망가지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다 예, 부분적으로 다 예, 절멸을 해버리고 불가사리하고 예, 불가사리랑 성게만 남고 바다가 완전 황폐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해안 생태계, 연안 생태계에서 갯벌에서 이 도요새가 빠져버리면 마찬가지로 이 친구 빠지듯이 하부 생태계가 다 흩어질 것입니다. 이건 생태계 얘기고, 요게 이제 23년에 제가 요즘 최근 들어 주목하고 있는 게 요게 이제 이때까지의 우리들만의 관점이었는데 22년, 23년부터 좀 다른 데서도 다른 관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3년 다보스 포럼, 그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각 이제 해마다 연초에 이제 경제적 이슈를 발표하는 그 다보스 포럼 때 나온 자료입니다. 23년에 나온 다보스 포럼인데 인류의 이제 10대 위협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근래의 2년 동안에는 뭐 지정학적 위기, 뭐 사회적 가계 경제 붕괴 이런 것들이 인류의 위협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인류의 위협이 뭐냐면 1, 2, 3, 4위가 다 생물 위기, 기후 위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단순히 이제 생물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가치들은 이제 경제에서도 굉장히 보고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인 거죠. 또 하나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요.
이게 이제 경제 쪽에서 이제 그 유명한 코스탄자 교수, 그러니까 1997년에 그죠? 이 생태계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정량화해서 네이처로 발표했던 그 교수님이 쓰신 또 2020년에 논문에 보면 이게 자연 자본과 지역 경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자본 이제 내추럴 캐피탈이 가치죠.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실물 경제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1, 2, 3차 경제 체제와 이제 연동을 해서 실물 경제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데 사실은 이 내추럴 캐피탈이 이제 크면 클수록 실물 경제도 커질 것이고 또 하나 이 경제의 좀 뭐랄까 체질을 바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회, 지역 경제의 어떤 그 체질을 조금 더 뭐 사회적 경제나 그 다음에 그죠 아주 그 소규모 단위로 쪼갤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러면 또의 그 다른 전공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경제 체질을 바꿀 때에 실제로 실물 경제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역의 자산으로서의 자연 자본을 보존을 하면 실제로 실물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게 뭐랄까 도형화한 이제 그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많은 이제 OECD에서도 그렇고 세계 경제 기구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내추럴 캐피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최근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내추럴 캐피탈, 자연 자본이라는 말이 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이제 용어는 들어와 있어요. 예, 용어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법제화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서 이게 이제 지역 자원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지역 발전의 어떤 그 모델이 내발적 발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발전. 지금까지의 지역의 발전 모델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의 자본을 가져와서 대단히 산업단지를 만들고 리조트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고 그렇게 외적 자원을 기인해서 지역에 발전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이면을 뚜껑을 까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로 자본의 역의 위치도 많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봤자 이 번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자본의 소스로 다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든다면 충남에 이제 지역 전체 그 GRDP가 우리나라에서 2위입니다. 지역 총생산량이 우리나라에서 2위예요. 근데 그 까보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지역 발전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놓은 발전의 방향이 내발적 발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생태 관광이 되겠죠. 또는 뭐 역사 문화 관광이 되겠고, 우리 지역에서만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관광을 하든 뭐 콘텐츠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은 그대로 지역에 머문다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장점은 또 뭐냐 하면 외생적인 발전을 했을 때는 그 수익이 한 군데에 편중됩니다. 근데 이런 내발적 발전을 했을 때는 고루고루 이 지역민들의 호주머니가 직접 좋아진다는 거죠. 누구 한 특정 어떤 그 계층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 좋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앞으로 이 자연을 기반한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보스 포럼에도 그렇고 세계 경제 포럼이 왜 이 자연 생태계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 바로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할 때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다 올 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자연 자본을 감퇴시키니까 우리 이게 경제를 뒤흔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발짝 더 뒤를 물러나서 보니까 우리가 경제 GDP만 본 거죠. GDP가 1940년대, 50년대, 지금부터 한 50년 이상 사용한 그 경제개발 지표인데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너무 하나만 봤다. 빠지고 보니까 이건 결국은 넷째로 온 거예요. 생태 자연 자본을 파서 이쪽으로 올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게.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이 OECD에서도 이제 GDP 말고 자연 자본을 통합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제 개발 이게 WEF에서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가야 된다라고 강조했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어떤 거를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에 GDP가
현재 10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발생을 하고 약 4억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래서 자연 기반, 자연 자본 친화적인 개발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발전 모델을 제시했어요. 이제 경제 쪽에서도.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은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23년인데 OECD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또 얘기했냐면 GDP를 맹점을 또 보완함과 동시에 앞으로 자연 자본을 국가 재정에 통합해야 된다. 그걸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23년에 미국 백악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가 재정에 자연 자본을 통합시킨다. 그러니까 국가 회계에 앞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산, 뭐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정량적으로 개척해서 국가 자산에 넣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너무 하나만 본 거고 자연 자본 통합해서 같이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28년도까지 우리가 그러면 이 자연 자본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정량적으로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각 부처별로 이제 논의를 해서,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상무국에서 만든 거지만, 이제 하여튼 발행은 백악관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연 자본, 자연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뭐 TCFD는 다 아실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TNFD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발효가 됐습니다. 23년 이제 9월. 저도 요즘 들어서 요 이제 TNFD 관련해서 저도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죠. 앞으로 이제 기업들도, 그죠? 뭐 아시겠지만, 기업들도 이 기업의 활동이 주변의 자연 자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는 거기에 평가를 하고,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거기 대처할 것인가라는 보고서가 있지 않으면, 이제 투자를 못 받는 거죠. 이웃 쪽에서는 이제 수출도 못하게 이제 하자는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자연 자본을 이제 보호하지 않으면 기업 활동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지금 중소기업들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이제 삼성도 만들었어요. 삼성도 만들고 웬만한 대기업들은 요 TNFD 대처 실제로 담당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활동이 함부로 주변에 어떤 그런 자연을 훼손했을 때는 앞으로 투자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지만 2조 달러입니다. 규모가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그죠? 2천조, 한 3천조 되겠죠. 이런 데서는 이런 보고서 없으면 이제 투자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뭐 한화, 그다음에 포철 다 투자 다 철회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포철은 탄소 많이 발생한다고 철회해버렸고, 저 한화 같은 경우에는 무기 생산한다고 철회해버리고, 다 담배 상공사 다 철회합니다. 국부펀드에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포철은 요 TCFD 때문이었고, 앞으로 자연 자본, 자연을 해소하는, 자연 자본 해소를 했을 때는 투자 다 철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이제는 여기에 원래 이게 권고 사항인데. 권고지만 투자처에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너네 이런 거 없으면 투자 안 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 자본, 이게 생명이, 자연 자본이 예전과는 이제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제 제가 너무, 도요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요 같은 경우에는 한 뭐 국내에는 하루 기준으로 한 이동 시즌에 그죠? 한 7만에서 한 20만 정도가 하루 정도 오고 있고요. 뭐 국내 대표적인 게 강화, 영조, 남양, 아산 다 그다음에 그게 빠졌네요. 새만금이 빠졌습니다. 그죠? 이제 다 대부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새만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개체수의 전체적인 추세는 대부분 다 이제 물론 일부 종이 증가하는 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뭐 국립생물자원관 도요 모니터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조금 더 제가 연구에 거의 한 80% 이상은 주로 정책 연구로 가고 현장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이제 생물자원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정리한 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객권 같은 경우는 유부도, 희물대세 유부도 대부분의 종들이 유부도에 많이 근데 큰디뿌리도는 남양만에 좀 많이 있고요. 대부분 유부도에 많이 좀 의존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분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금강하고 예전에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결국 이게
바뀌었다는, 이게 하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옛날에, 나중에 따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사진이 많을 때는 이게 다 붉은어깨도 큰뒷뿌리가 많았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감소하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유부도에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서식지로 보시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요 세 군데, 서천갯벌, 장항, 금강하고 유부도가 우리나라 전체 개체수의 50% 이상을 지금 부양한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예전에도 많았는데 다 간첩과 매립과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다 감소를 해버렸고, 지금은 뭐죠? 유부도가 굉장히 많죠. 유부도, 장항 해안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세 가지 색깔, 요 부분이 서천갯벌이죠. 여기 서천갯벌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도유새를 다 부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개체수로 이제 22년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이게 전체 모니터링 지역이고 보시더라도 대부분 다 유부도 지역에 실제로 개체수는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근에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생물 자원강 조사를 이 지역을 주로 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는 저는 주로 이쪽에 이제 아사만에서 주로 이제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도 저는 또 여기 또 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기도 가야 되는 상황이고, 보시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산, 천수만 간호로, 그다음에 장항, 금강하고 유부도 요 지역에서 이제 도유새 조사가 이제 실시되고는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아사만 지역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들쑥날쑥합니다만은 이 개체수 같은 경우는 아마 그저 민물도해가 왕창 왔을 때는 급속하게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혹부리 오리, 제가 여기 좀 필터링을 좀 안 했습니다만 혹부리 오리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여하튼 뭐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유부도를 비롯한 장항 해양이 거의 뭐 충남에서는 가장 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체수가 이렇게 중요하고 국제적인 자본으로서도 중요하고, 또 인류의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로서도 중요하고, 또 지역의 자원으로서 중요하고, 이런데 개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겁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죠? 갯벌에 대한 매립입니다. 갯벌에 대한 매립이고, 또 거기서 덮친 격으로 이게 그 이제 금강하구 같은 경우는 여기 뚝이 막혀 있고요. 뚝이 막혀 있고, 또 게다가 여기에 또 그것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류제를 만들었습니다. 도류제. 이게 군산 외항에 어떤 그런 안정적인 이제 항만 시설 유지를 위해서 여기다 도류제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뻘들이 여기 다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이게 하구뚝이기 때문에 안에 먼저 쌓이고 미립자들이 나오다가도 여기 다 쌓이는 거죠. 그죠? 예전에 이게 이제 97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다 사질이었고, 이게 아마 20년인가 그 아마 기준일 겁니다. 그때 아마 다 머더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사질일 때는 조개류가 많았는데, 여기 뻘질로 이제 머더층으로 바뀌니까 갯지능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지역은 이제 그 조개 먹는 친구들이 이제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그럼 조개 먹는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도요들은 또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점핑 전략이 있고 하나는 호핑 전략이 있어요. 호핑 전략은 뭐냐면, 징검다리 건너듯이 우리나라 모든 서식지를 다 거쳐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먹고, 그냥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모든 휴게소를 다 들리면서 가는 친구. 그러면 기름 넣을 때도 그 다음 휴게소 갈 거면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 친구들 중간 휴게소랑 없어지면 그 다음 휴게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점핑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나는 시간이 급해. 서울서 부산까지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야 돼. 나는 얼마나 돈이 들어도 좋아. 나는 바로 총알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총알 택시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름도 시간도 바쁘기 때문에 기름도 한 군데만 딱 넣어요. 나는 한 군데만 넣는 곳에 특화되어 있어. 그게 바로 이제 물론 저는 제가 그 논문 연구를 하다가 지금 약간 중단됐을 텐데, 저는 붉은 어깨 도요가 그런 전략을 쓰는 친구일 듯 싶어요. 붉은 어깨 도요는 여기만 와요. 여기에 망가지면 다른데 못 가고 그냥 희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민물도요 같은 경우는 호핑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여기가 망가지면 딴 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핑하는 친구들이 타격이죠. 그 서식지가 없어져 버리면 나는 천안휴게소 하나만 보고 갔는데 천안휴게소가 없어져 버렸어. 나는 그 주변에서 헤매는 거야. 그러다가 기름 앵꼬 나고 그럼 이동을 못 하거나 또는 겨우겨우 뭐 딴 데 넣다 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번식 사이클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문제가 이제 이 서식지가 감소를 했다면 갯벌이 면적이 없어지는 거죠. 갯벌이 면적이 없어지는 거는 진짜 그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더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남아있는 갯벌마저도 생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그때 한번 연구를 하려다가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그래서 서해안 쪽에 이제 다른 연구 자료로 있나라고 뒤져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 아직 연구된 게 없고 이제 중국의 이제 압록강 지역에서 연구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생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생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뭐 누구나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농약이고 이미 또 나사에서도 발표하기로도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은 이쪽에 죽음의 바다라고 이미 지적이 되어 있죠. 이 강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농약 그런 물질 때문에. 또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거죠. 집중호우가. 그러니까 이게 띄엄띄엄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퍼져서 비가 오면 되는데 그 강수량이 한 번에 집중 몰리다 보니까 이 염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생물들의 저소 생물들의 번식 시기와 맞춰서 어떨 때는 그죠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죠 그 강물이 심하게 유입되는 바람에 그 유역의 염분이 떨어지면서 번식에 문제가 생겼다. 그 두 가지 가설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아마 우리도 이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 비슷한 사례들은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건강하구에 지금 해마다 혹부리 오리 때문에 문제를 겪거든요. 예전에 혹부리 오리가 김밭에 안 갔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김밭을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 항상 갯벌 위에서 먹이 활동하는 애들인데, 예. 그래서 그러한 생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연구를 할, 시간적 여유나 또 여러 가지가 없어서 지금 능력도 안 되고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보시면 최근 들어서 붉은 어깨의 생존율이 보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그러니까 생존율이 급감하고 이런 생존율의 추세면 10년인가 15년 내에 거의 이제 전 멸종되는 거죠. 이런 생존율로 따지다 보면 일이 유지가 안 됩니다. 쭉 생존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조가 됐을 때에 쉴 곳이 없다는 거죠. 만조가 됐을 때 이 친구들이 물론 헤엄은 다들 아시다시피 헤엄은 칠 수 있습니다. 만조되더라도. 근데 괜히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근데 지금 계속 짜잘한 간척이 일어나지고 그죠? 또 금강 지역은 또 금난도 개발도 이루어지고 해서 이게 이제 갯벌이 물에 잠겨버리면 이들 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떠야 됩니다. 그리고 금강 지역에 보면 이런 한 6m 이상일 때는 아예 모든 갯벌이 사라집니다. 모든 갯벌이 사라져서 도시가 쉴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아무리 조고가 높더라도 갯벌이 남는 지역이 많은데 다 간척을 해버리고 이런 지역은 제방을 쌓거나 논을 만들거나 또는 양어장 만들고 해서 다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장거리 이동에서 사용해야 될 에너지를 휴지처 찾는다고 써버리는 격이죠. 휴지처 써버리는 그런 경향이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라 하도 애처로워서 그죠?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과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호주의 우드사, 호주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서천 갯벌에 와서 이런 보존 활동을 했죠.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했죠. 새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기는 호주에서는 성공했거든, 호주에서는. 근데 우리는 워낙, 그죠? 밀물 썰물,
이게 워낙 타이달 이게 워낙 세기 때문에 조고가 워낙 크고 태풍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대부분 다 유실됐어요. 지금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엎친 데 덮친 격, 이뭐 완전 설상가상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체수가 이제 이걸 이제 예전에 지금 논문 발표하면서 정리한 겁니다만은 이 보시면 그죠? 이 큰 뒷뿌리도요. 보시면 2004년도에 저희가 동시세서스를 하면 14만이 나왔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보시면 10년 지나서 보면 2만 6천입니다. 이게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다 이게 죽은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다 죽은 거고,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새만금 간척하는 동안 새만금 간척 전, 새만금 간척 후, 새만금 간척 전후 개체수 떨어진 거 보십시오. 이제 급감한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간척과 휴직처 부조, 샘물량 부조 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이제 급감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그죠? 전 세계 생존 개체수가 다 쫙쫙쫙 빠지고 있죠. 다 급감하고 있고, 그죠?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죠? 왕동무대새도 이제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엔데인저도 올라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죠. 불법계도요. 한국의 새만금 갯벌 간척에 의해서 전 세계 생존 개체수 70% 감소. 이런 게 뉴질랜드, 호주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앞으로 더 기후가 이제 기후 변화가 되면 이제 해수면이 또 증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뉴질랜드에서 놓은 뉴질랜드의 환경부격인 그 홈페이지가 한번 나와 있죠. 지금의 이제 바다 수위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이 친구들 더 이상 도시에서 쉴 곳이 없죠. 이제는 그나마 있는 것도 쉴 곳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멸종될 바로 위기가 바로 코앞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단기, 중기 이제 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많이 이걸 아까 코스탄자 교수가 새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겁니다. 97년도에는 조간대가 그죠? 조간대가 경제성 그러니까 단위 헥타르당 제일 높다고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조금 수정을 하셨어요. 그 코랄 리프 이쪽이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여전히 물론 조간대가 높긴 높습니다만 여하튼 해양 생태계 쪽에서 단위 면적당 그냥 쉽게 뭐랄까 소출량이 훨씬 높다. 이제 그거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저도 웬만한 이제 지금도 저기도 이제 도종합 계획을 수립 중인데 국가에서 최상위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 그 밑이 이제 각 광역단체의 종합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을 하고 수립 중인데, 거기에 이런 가치들을 항상 넣죠. 이런 가치들을 넣어서 더 이상 이러한 이제 갯벌 간척이나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갯벌 배후에 이제 휴식처 제공해주는 사업을 좀 저도 하고 있고, 이런 그림들을 호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일단은 서해갯벌의 가장 큰 문제는 닫혀 있다는 겁니다. 닫혀 있기 때문에 영양 염류가 들어온 것도 한계가 있고, 또는 퇴적 환경도 문제입니다. 퇴적 환경, 더 이상 사질이 안 들어오고, 사질은 뚝 아래 쌓여 있고, 그렇죠? 아주 미세 입자만 밖으로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회도로를 만들자. 지금 이제 우회로를 만들어서 개방하는 쪽으로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 세 가지 사업들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장안 국가 습지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환경부가 다들 아시겠지만 요 일대에, 장안 제로스 일대에 오염 부지를 다 정화를 해서 환경부에서 여기를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스톱을 시키고 여기를 도요새를 위한 습지를 복원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이게 좀 빨리 좀 이루어졌어요. 2019년에 이제 보고서를 써서 이제 제가 이제 지사께 보고하고 이제 그 지사가 이제 환경부 장관한테 해서 얘기해서 바로 이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갯벌로 만들고 했어요. 왜? 도요새가 쉴 곳이 없으니까 쉴 곳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어차피 환경부 땅, 물론 10%의 지분은 충남이 있고 90% 환경부 지분입니다.
이제 환경부 땅이지만 산업단지 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 예전에 일제가 산업단지 하면서 다 오염시켰는데 이것을 또 산업단지 하는 거랑 맞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를 갯벌로 해서 도시에 싣고서 만들어주자라고 했는데 거기 또 이제 지나다 보니까 또 이제 부처 이기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갯벌은 안 돼. 또 여기가 바닷물이 유입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바닷물이 유입되고 갯벌이 되면 이 관리권자가 해수부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일단 도요새를 위한 건데 그래서 제가 기획했죠. 아니 그럼 여기 담수 합벌 하지 마자. 어차피 금강호라는 큰 오리 기르기를 유치할 곳이 있는데 굳이 여기 이 돈들 이게 지금 거의 이 사업비가 지금 1,000억입니다. 이게 이제 예타 과정에서 한 690억, 한 700억 정도 되는데 굳이 700억, 1,000억 들여서 이거 왜 하냐? 하지 말자. 이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예타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냥 담소에서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갯벌을 더 이제 복원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는 원래 그 유부도에 이 폐염전을 매입해서 여기를 갯벌을 하라 그랬는데 또 이거를 또 이게 해수부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그때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이거를 염전을 매입을 해서 갯벌 한 사업을 해수부는 오케이 했는데 또 기재부가 또 좀 태클을 해서 또 그것도 좀 이제 좀 이렇게 또 사업 방향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근데 또 여하튼 지금 다른 어떻게 계획해서 진행하는 계획이고요. 그다음 또 이제 하구뚝 개방에 대해서는 이미 충남은 개방에 대한 이제 그걸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인접한 이제 고가에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각각의 이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익도 존중해 줘야죠. 근데 저희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누구에게 또 강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또 폭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너희가 생각하는 가치를 합의점을 찾자. 각각의 가치가 중요하니까 그런 이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말 그대로 이겁니다. 지역의 자본을 활용한 지역의 개발. 저는 이것도 무시 못하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천 갯벌이 보존되고 지역에 이게 생물상이 올라갈 때에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 보고 우리 인류가 봅니다. 그죠? 이 인류, 이 생물 자본은 보존될수록 이게 인류의 자본인데 인류의 혜택을 보고 근데 이 지역민들이 이게 보존된다고 해서 이 지역에 보이는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 우리가 이 지역민들에게 야 그거 중요하니까 보존해. 이것도 폭력이죠. 어떻게 보면. 야 그 무식한 사람들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보존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한테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익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익의 공유가. 이게 보존이 되면서 이분들한테는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제도가 마련되지 않다. 가장 좋은 제도가 생태계 서비스의 지불제죠. 이분들이 보호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의 자연자본 생태계 서비스가 올라오면 혜택은 우리 모두가 보는 거기 때문에 혜택 보는 우리 모두가 이제 원래는 이제 스위스나 다른 국가들처럼 생태 세금을 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 기금을 이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그 제도화가 생태계 서비스나 지불제라는 그 제도가 있지만 법제화된 게 있지만 그 파이가 너무 작습니다. 그 파이를 늘리더라도 또 기재부가 또 다른 지불제랑 차별성 또 중복성 그런 걸 따져서 좀 또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그걸 따져야죠. 다 따져야 되죠. 그래서 따져야죠. 그 말씀 맞지만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생태계 서비스라는 가치가 아직까지 우리 모두에게 그죠 자연자본이라는 가치가 모두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하는 게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이익의 불균형을 이걸 해소해주는 평탄화시켜주는 그 정책적 대안으로서 저는 생태관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생태관광이 발현된 게 모르는 여러 가지 가설이 많습니다만 그것도 일종의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싶고 그 마운틴 고릴라가 이제 화저민들에 의해서 화저민들의 숲을 해치면서 마운틴 고릴라 서식지가 파괴됐죠.
근데 유럽의 학자들은 저 화저민들 때문에 골라가 없어진다는 거죠. 저 무식한 원주민들 때문에 골라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 근데 그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 화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평생 이거 먹고 사는 게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죠? 우리 보고 저 숲을 보호하라는 거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꼴이죠. 그래서 뭘 했냐면 그 주민들한테 이제 도네이션을 한 거죠.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시키게끔 도네이션을 하거나 또는 고릴라 관광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분들께 도네이션을 해주고, 그래서 그 주민들도 함께 살게 하면서 그래야 고릴라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생태 관광이라는 제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은 뭐라 하느냐, 이제 고릴라 그걸 하는 거죠. 그분들은 고릴라를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면서 돈도 벌기도 하고 또 기금을 돈도 벌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정책 기반이 저 유럽처럼 생태 세금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 보는 모두에게 돈을 걷어서 하거나 또 생태 지불제를 하거나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수혜를 보는 가서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수혜를 보는 사람이 돈을 내고 와라. 그게 바로 이제 생태 관광이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제도를 정책적 제도의 대안으로서 생태 관광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든 좀 생태 관광 쪽으로 하려면 결국은 얘기 딴 데서 합니다만은 생태 관광으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단은 그죠, 그 국제적인 멸종 위종이 있어야 된다, 또 이곳만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된다, 또는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도 속칭 오는 관광객에게 쏙쏙들의 모든 걸 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먹기 위해서는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그죠? 그 다 9개의 연관된 산업이 있습니다. 숙박, 식당, 기념품, 쭉 있습니다. 그 9개 카테고리를 보려고 우리가 어떻게 뽑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다 진행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그럼 또 탐방객을 어떻게 만족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고민들을 또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기반적인 어떤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환경부 그쪽에 인정을 합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서 거기에 옆에다가 이제 갯벌 요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재청에다가 이제 지금 제안한 사업이고요. 그 솔리천 하구를 요쪽에 이제 농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이제 갯벌로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하구를 열 예정이고요. 더 마음 같아서는 이 금강 하구에 있는 우회로를 이렇게 통해서 이쪽으로 영양염을 좀 깨낼 생각까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강 하구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워낙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접한 이게 지자체와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또 그쪽들이 또 이익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일단 우회로로 이쪽에 작은 하천을 개방해서 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도요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이쪽으로 지금 현재 이쪽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보태자면 이든 프로젝트 혹시 아십니까? 영국 이든 프로젝트. 저희 유수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이든 프로젝트를 가봤는데, 거기는 지금 이든 프로젝트는 그걸 벤치마킹 한 게 우리가 국립생태원 아닙니까? 그죠? 이든 프로젝트가 2차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든 프로젝트는 아마존 숲과 그 다음에 지중해 그런 것들을 우리 국립생태원과 똑같습니다. 열대 우림, 지중해 생태계를 했지만 이든 프로젝트가 지금 시즌2를 뭘 만드냐 하면 연안 생태계를 합니다. 그래서 연안 생태계를 여기가 다 갯벌인데, 여기 갯벌이고 여기 관람시설인데, 저 요걸 벤치마킹해서 여기가 이제 다부처 사업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죠? 여기가 만약에 문화재청이 이제 한다고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지만, 하여튼 여기가 이제 그 갯벌을 복원을 하게 되면, 여기 명분은 그거죠. 이 세계유산이 문화재청 담당입니다. 근데 세계유산이 그 지위가 유지가 되려면 도요묵대생 개체수가 형상 유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개체수가 감소하고 떨어지면 이 세계유산 이제 지위가 해제되는 거죠. 그럼 이제 유산 지위를 보존을 위해서는 여기가 필요한 거죠. 휴지처도 필요하고, 이게 우회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인접한 곳에서는 이제 다른 부처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설을 붙여서 여기는 도요새를 위한 공간, 여기는 그 탐방객을 위한 공간. 지금 현재 그 구상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들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에 넣어서 지금 이제 구체화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AI가 그냥 적어준 겁니다. 그냥 AI가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게 결국 다들 아시다시피 이 생태계가 단순한 뭐 자본 그걸 일단은 떠나서 우리 인류의 지속을 위한 그죠? 많은 경과에 따라서 아까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 나왔듯이 인류 멸종 위기까지 좀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인류를 지키는 공공재로서 또는 건강 생태계를 유지함으로써 뭐 그죠? 뭐 생태계를 항유하는 또 여러 가지 그거보다도 이제 어떤 이런 인류를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결국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제가 지금 AI가 해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발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도 AI가 적어준 거라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